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디어 트렌드와 창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맡은 강사 정진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거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트렌드를 읽으셔서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또는 창업하신 분들도 이런 좀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심화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은 편하게 보시는 채널에서 달아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달아주셔도 되고 뭐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달아주셔도 제가 보면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답변을 드리고요. 끝나고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남겨주시면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좀 이력인데 지금 온라인 쪽 이력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수적인 이력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이시는 홍콩비어부터 해서 소셜팩토리, 피자래빗, 뭐 마니몬 이런 커피숍까지 오프라인 공간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제가 창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여쭤보세요. 온라인 강사가 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들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강의 활동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해봤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창업하고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봐야겠구나라고 해서 차렸던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얘는 오프라인 사업이지만 사실상 다 온라인 기반이에요. 예약 문의, 가맹 문의, 뭐 찾아오는 것들도 다 온라인에서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의 창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비대면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창업하시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온라인이라는 컨텐츠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제가 강의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사실상 트렌드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잡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렌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트렌드를 넘어 삶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뜻이냐면 이 사진 한 장으로 저는 이게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진이 보이실 건데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가끔 이제 지하철이다라고 메인이 지하철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지하철이 아니겠죠? 네, 다 손에 보시면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뭐 핸드폰으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핸드폰 없이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을 아무도 못 맞추실 건데 되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떤 질문인지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오늘 스마트폰을 몇 번 봤는지 셀 수 있다.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스마트폰 보신다라는 거죠. 즉 하루 종일 보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젯밤에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은 핸드폰을 보셨을 거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셨을까요? 핸드폰 알람으로 시작하셨을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핸드폰은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주무실 때 대부분 머리밭에 있죠. 즉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심지어 화장실 갈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이 핸드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트렌드냐라고 할 때는 트렌드가 아니라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사상 신체에 이렇게 가깝게 있는 물건은 스마트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실 때 혹시 펜이나 칼 들고 가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끔 여기에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데요 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얘가 수업할 때 오프라인 수업할 때 그럼 핸드폰 압수하고 수업할게요 괜찮나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세요. 불안해하시고 그죠? 가족과 떨어져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뭐 수업 듣거나 외부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핸드폰이 없다 또는 배터리가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불안하실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트렌드 넘어서 정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핸드폰으로 우리 브랜드나 상품
또는 창업할 아이템들이 나오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핸드폰 안에서 우리 브랜드, 상품 이런 것들이 잘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포인트를 좀 맞추시고 가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예전에는 제품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굶어 죽으시는 분도 계셨어요. 사실상 못 먹어서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어려웠는데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지금 뭐 편의점 가서 물 하나 사려고 해도 되게 브랜드가 많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만들어서 팔리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 뭐 가성비라는 것도 가치가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소에서 경쟁력, 차별화를 가지고 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즉 창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차별화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온라인이라는 걸 때문에 경계가 무너지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이 이야기를 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껴요. 변화 속에 있을 때. 태풍도 태풍의 눈에 있을 때는 정확하게 잘 못 느끼세요. 근데 외부의 눈으로 보면 참 변한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외부의 눈으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다시 트렌드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집에서 신문이 배달돼서 오시는 분 있나요? 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강의 때 물어봐도 신문 보시는 분이 이제 정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신문 안 볼 거라고 아무도 예측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도 신문을 2개, 3개씩 봤었어요. 지금 신문 보시는 분이 흔치 않죠. 그러면 마트 가서 신문 보라고 상품권이랑 이렇게 주시던 분들 계셨는데 혹시 지금도 그 신문을 영업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잘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직업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금융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이라는 부분들 사실상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은행 최근에 언제 마지막으로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네. 왜? 다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은행도 지금 최근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 퇴직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은행이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취업 자리였는데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오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사실상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운전해서 이 강의장에 왔는데 예전에 10년 전으로 가면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운전해서 갔었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10년 전에는 네, 그때는 차에 지도가 있었죠. 지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도 보고 제가 만약 여러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웃길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지도를 보는 게 맞았는데 지금 지도를 보면 아주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죠. 교통체증도 반영 못하고 새로운 길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라는 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옛날에 배달 쪽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전단지나 쿠폰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어플에서 사용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예전 방식으로 전단지나 쿠폰을 많이 뿌린다라고 했을 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업하실 때 이 온라인이라는 거를 강점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세대의 어떤 플랫폼들은 대부분 온라인을 좀 강점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트렌드로 변했는지 아까 삶이라고 했는데 이 삶 때문에 트렌드가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 보시면 2009년, 2015년, 2019년도에 진로 조사를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2019년도에 보시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2009, 19년도부터 무슨 말이냐? 이제 젊은 층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대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초등학생들 영상 편집도 되게 잘하고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는 창업하면서 유튜브 하라 그러면 사실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사실상 이제 삶처럼 요것들을 익숙하게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온라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언제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된 걸까요? 스마트폰 첫 국내 출시 연도, 네, 2009년도예요.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가 되었는데 10년 된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변할 요소들은 더욱더 어마어마해지겠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100세는 이제 의료가 좋아졌으니까. 근데 이런 말 있어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0년 만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변할 속도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이 온라인 쪽 창업이 지금 대세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지에 말씀드리면 역사가 짧다라는 거예요. 2009년도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뭐 나오자마자 다 스마트폰으로 바꾸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역사가 짧다 보니까 여기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 보시면 좋고, 여러분이랑 저랑 같은 세대예요. 스마트폰을 만난 게. 두 번째는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론이 세우고 가설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온라인이라는 게 너무 실시간적이고 변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세울 시간이 상당히 짧았고, 그렇게 이론적인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내가 익히고 삶처럼 생활하셔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즉 어린아이들은 뭐 유튜브로 배우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처럼 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창업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데, 또 창업을 하셨거나 결국에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의 첫 번째는 이윤 창출이잖아요. 자, 그럼 이윤 창출을 크게 하려면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대의 경계가 무너질 때 기회가 되게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과거로 돌아가 보니. 자,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 있었을까요? 네, IMF라는 시기가 있었죠.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때 부도가 나고 그죠? 실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때 제가 말한 대로면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도가 나고 실직이 나고 나라가 어려운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라고 하는데, 준비된 소수가 벌었다라는 거죠.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 건물이 있는데 10억짜리 건물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10억짜리 건물이 3억에 나온 거예요. 다 부도가 나니까요, 주변에. 그래서 제가 10억은 없었는데 3억은 있어서 이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니까 이 건물이 다시 10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저 돈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벌었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 기회가 없었을 텐데, 흔들릴 때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자, 하나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더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코로나죠. 이건 국내만 흔든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돈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제가 말한 대로 왜 시대가 흔들릴 때 돈을 번다 했잖아요. 창업하시는 거나, 그죠?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느냐? 코로나는 좀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마스크도 그렇고요, 그죠? 손 소독제부터 해서 또 배달 음식, 그죠? 우리 뭐 4인 이상, 2인 이상 지금 안 되고 배달 시켜 드시고 그런 거라든지, 뭐 중간중간 가면 이제 아크릴판으로 막아져 있다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사실상 돈을 벌고 있고, 지금 저기 이 상황만 봐도 그래요. 원래는 이런 교육들이 몇 년 전은, 코로나 전에는 무조건 다 오프라인이었어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있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 있는 장비들만 해도 그래요. 제가 차고 있는 마이크, 카메라, 조명, 그죠? 돈을 이 흔들릴 때 버는 사람 생겼다라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 딱 이거예요. 많은 업종들이 돈을 벌고 이렇게 하실 건데, 온라인이라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이 온라인이라는 게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자본 창업도 가능하시고요. 자, 무슨 말이냐? 시대가 흔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온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온라인에서는 시대가 무엇이 흔들린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으로 광고 홍보에서 가장 강력한 채널로 뽑는 건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광고 홍보 채널에서 가장 1번 채널은 사실상 지상파예요. 지상파를 가장 먼저 스타를 영입하고 그죠? 방송을 송출하면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채널이죠. 지금도 좀 강력해요. 자, 근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실까요? TV 시청 시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어떠세요? 틈틈이도 보시고 뭐 화장실에서도 보시고 그죠? 네, 전통 매체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상파가 흔들린다라는 거 이해되셨을 거고 TV 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셨을 테니까 2번 채널 어딜까요? 전통적인 광고 홍보 1번은 지상파였고요. 2번은 신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 보시는 분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전 국민이 보던 거의 신문이었는데 그죠? 세 번째 어딜까요? 라디오. 강력한 매체였죠 원래. 지금 근데 뭐 택시 운전하시거나 뭐 어떤 특수 상황이 아니면 라디오 듣는 경우도 많지 않다. 자,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누가 메꾸냐? 예, 뉴미디어라는 채널들이 메꾸고 있다. 유튜브나 그죠? 또 라이브 커머스 같은 채널들이 상당히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분야의 창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 거기서 많은 기회를 가져가고 있고, 오프라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준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때도 이런 좀 관점을 가지고 내 아이템에 온라인이라는 걸 합쳐진다 그러면 훨씬 더 파급력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어떤 업종들 상당히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온라인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상.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점점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눴으니까. 자, 지금 제가 요 사진 3장을 드렸는데 결국에 우리가 창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자체로 홍보하시는 거랑 우리 아이템이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과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나는 홍보를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예를 조금 더 쉽게 들으면 제가 컴퓨터를 수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온라인 마케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나라는 사람, 사람을 통해서 브랜딩을 하시면 돼요. 즉 쉽게 조금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제가 뭐 고치는 모습, 전문가적인 모습을 SNS에 계속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되게 전문가구나. 내가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저 사람 전문가고 정말 성실하신 분이니까 저분에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온라인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1인 미디어로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큰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실 수 있는 채널이 많진 않아요. 쇼핑 채널들을 제외하고 마케팅 채널. 자, 그럼 쇼핑 채널과 마케팅 채널 어떻게 구분하느냐? 네, 결제 시스템이 있냐 없냐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말할 건 마케팅 채널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처럼 블로그, 두 번째 이제 인스타그램, 세 번째 유튜브. 요 채널들이 지금 보편적인 트렌드에 부합한 이제 홍보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블로그가 왜 여기 들어가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트렌드에 부합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이버를 검색 안 하시나요? 검색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 보신 다음에 뭔가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네이버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최저가도 봐야 되고요. 그죠? 어떤 장소라 그런 플레이스, 지도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전화번호도 다 네이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놓치시면 안 되는 기본적인 채널이다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의 특징은 아까 여기 보이시다시피 글과 사진, 정보가 아주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SNS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진, 시각적인 업종들이나 시각적인 업종, 뭐 외식업, 패션, 뷰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헤어, 색조, 네일, 메이크업, 애견, 자동차, 여행 등등의 컨텐츠들이 파워풀하게 좀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는 먼저 좀 따라하기라든지 사진으로 좀 표현되기 어려운 것들을 영상으로 봤을 때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일 수 있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 뒤에서 단점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채널은 사실상 블로그, SNS, 유튜브 정도가 되실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널을 이해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채널에서 메인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조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창업을 했을 때 채널들을 나한테 맞는 채널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네이버의 블로그 1번 블로그, 2번 인스타그램, 그리고 4번 페이스북의 SNS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도 들어가게 되는데 걔네들은 제외하셔도 괜찮아요. 왜? 카카오 스토리 인기도 많이 하락했고 트위터 특정 사용자만 하기 때문에 SNS 마케팅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겠구니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플랫폼으로 이제 유튜브가 되실 거고, 유튜브 말고도 좀 있죠. 틱톡이라는 채널도 있고, 사실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넷플릭스도 동영상 기반의 채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요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이버는 정보 검색이나 다른 채널에서도 다시 돌아오는 원점에 어떤 목적성 있는 사람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채널이에요. 잠시만 하나 넣어보면 네. 목적성이 있는 채널에 아주 적합한 채널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 가졌을 때 네이버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이크를 하나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마이크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는 만들면 다 팔린다고 했는데 가격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기능도 천차만별이고 브랜드도 천차만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목적성 있는 사람을 네이버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 네이버 아니에요. 전 인스타그램에서 마이크 검색할 건데요. 전 유튜브에서 마이크 리뷰 볼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의 행동. 유튜브에서 이걸 봤어요. 구매할 수 있나요? 또는 리뷰를 적은 거지, 리뷰 영상을 찍은 거지, 그 마이크를 판매하려고 그분이 판매 링크까지 걸어 놓을까요? 그러면 사람들 안 보겠죠. 왜? 이 사람 뭔가 판매하려고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건가? 라는 인식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리뷰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이버에 들어오게 돼 있고, 인스타그램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이크라고 검색을 했어요. 마이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마이크의 컨텐츠를 들어가 보니까 제가 원하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왜? 이걸 올린 사람은 이 마이크를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일상이라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뭐 기능이나 가격들을 디테일하게 안 적어주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 정말 그분이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려고 하더라도 사진은 10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 동영상은 1분밖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리고 이 판매 링크를 걸 수가 없죠. 인스타그램은 링크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 속에서. 결국 그래서 네이버라는 걸 들어오게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네이버 절대 놓치시면 아직은 안 된다 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그 목적성이 된 블로그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카페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잊으셔도 돼요. 왜냐? 지식인은 잘 안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마케팅은 소비자 입장에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보는가 라는 거에서 포커스를 잡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나 또 그저 뭐 파워링크 같은 것도 안 누르잖아요.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카페나 밴드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냐면, 선점하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어요. 카페는 중고나라라는 카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고나라 카페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중고나라라는 큰 카페가 있으니까 여기서 활동하면 정보가 다 있는데 뭐하러 작은 카페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큰 카페가 계속 커지는, 이래서 마케팅에서 선점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동차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면 빠르게 카페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요. 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면, 일단 카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창업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려요. 아예 새로운 시장이면 괜찮겠죠? 밴드도 마찬가지죠. 밴드 자체가 마케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링크를 보내줬을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을 때 마케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면 결국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제일 메인 채널은 일단 블로그라는 채널이 된다. 포스트도 있는데 어디서 노출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마케팅은 소비자 입장에 생각하면 돼요. 포스트가 어디 나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신다. 이런 마케팅 안 하셔도 된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유튜브를 만약에 이제 그래서 블로그를 메인으로 하는데 이제 SNS 유튜브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는 유튜브에 대한 교육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아요. 왜? 핫한 채널이죠. 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봐요. 연령층도 다양하시고 그죠? 네이버에서 검색하던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패턴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TV라든지 계속 영상 플랫폼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저는 블로그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블로그는 꾸준히 하면 성장을 해요. 이런 개념이죠. 검색 엔진이라는 알고리즘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꾸준히 쓰다 보면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그렇지가 않아요. 꾸준히 해도 일단은 장기 채널이에요. 꾸준히 해도 쉽지 않은데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되냐? 몰입도, 즉 체류 시간이 되게 중요한 채널이에요. 지금 제가 만약에 강의를 했는데 너무 별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나가겠죠. 또는 싫어요 버튼을 누를 수 있겠죠. 그럼 유튜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영상이 별론가 보다라고 판단해서 동영상 추천 안 시켜주겠죠. 그럼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즉 여러분 만약에 유튜브를 하시려고 하시면 컨텐츠 기획부터 해서 촬영, 편집, 업로드나 채널 관리까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본업의 창업이 유튜브가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한 뭔가 여러분 아이템이잖아요. 그랬을 때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좀 높다. 대신 장점은 뭐냐?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잘 됐을 때 성과가 크게 나오는 채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유튜브에 대해서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중요한 거 체류 시간, 재생 시간이라고도 보실 수 있고 이런 반응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각적인 업종 위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사진으로 자극적으로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가고 싶어, 사고 싶어,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사실 성과를 조금 보시기가 좋고, 두 번째 해시태그라는 애가 마케팅으로 SNS에서 적용이 됐는데 페이스북도 해시태그가 있어요. 근데 검색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그런 용도로 써주시면 되고, 소상공인들이 인스타그램에 열광한 이유 또 하나가 있어요. 시작한 지 오늘 시작했는데 오늘 성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마포 맛집이라고 오늘 컨텐츠를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근데 최근 게시물에서 제가 지금 1등이잖아요. 그거 보고 누군가 올 수 있죠. 음식 사진 맛있어 보이네? 오늘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성과가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소상공인들 좀 열광하는 채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채널들 정리했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한 번 더 되새기셔가지고 필요한 채널들을 운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점점 자극적이고 짧은 컨텐츠들이 TV보다는 스마트폰에 익숙해서 거기에 맞는 그죠? 컨텐츠들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가 위기인 이유가 이런 유튜브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고 아이가 유튜브를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며 자란 아이가 구매 영향력을 가진 나이까지 올라왔을 때 유튜브의 영향력은 더욱더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 한번 더 하면 중장기적인 채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구독자의 반응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맞는 분들은 유튜브 준비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플랫폼들이 강세가 됐고 모든 SNS에 동영상 플랫폼이 탑재가 돼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워치, 동영상 추천이라는 카테고리가 위에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IGTV, 최장 1시간까지 그죠? 비즈니스 계정 바꿔서 릴스, 틱톡을 대항하기 위해 나왔죠. 또 네이버는 네이버 TV 라는 플랫폼 통해서 각자 다 다르지만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고, 아까 쇼폼 컨텐츠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SNS 안 할 건데요,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본업은 SNS 마케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근데 요거는 꼭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고객을 영업사원으로 만드는 거. 대박집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에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음식점이 있는데 SNS를 아예 안 하세요. 근데 거긴 2시간씩 줄 서 있는 정말 맛집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 있겠죠. 근데 여기 SNS 마케팅 안 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맞죠. 안 하죠. 그분은, 할머니는 SNS 마케팅 안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쭤볼게요. 그러면 온라인상의 그 매장은 컨텐츠라든지 후기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고객들이 올리는 2시간 기다려서 나 여기서 먹었다라고, 또는 맛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올려지는 것들이 사실상 홍보가 더 파워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고객이 SNS에서 우리 상품을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거. 뭐 없으면 이벤트라든지, 우리는 인증하고 싶어 해요. 누구랑 여기 왔다 또는 자랑하고 싶거나 그런 것들을, 문화를 이용하셔서
고객을 꼭 영업사원으로 만드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제가 찍어서 올려주시고 이 강의 들었다라고 했을 때 영업사원이 되는 거예요. 이 강의 어디서 들었지? 강사는 누구야? 그죠? 여러분이 올려주셨을 때 고객이 SNS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성과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사례로 가지고 와봤는데 커피숍인데 저렇게 스파이더맨이 달려있죠. 커피 마시러 가야 되는데 저기 사진 찍으러 가는 본질이 조금 이제 마케팅으로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왜?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본질은 다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거울에도 저렇게 조명 올려주세요, 홍보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판기인데 이것도 보시면 그냥 자판기인데 문이에요. 사실상 1시간씩 줄 서서 기다렸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SNS에서 이슈가 되니까 TV에서 언론에서 다시 송출되는, 요새는 바뀌었죠. 언론이 먼저가 아니라 SNS 이런 데서 붐이 되면 다시 언론이 따라오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온라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는 일도 가능할 수 있다. 네온 사인들도 다 그런 종류의 디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동영상도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결국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두 가지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카드 뉴스 형태, 그리고 이제 동영상. 동영상이 대세인 것처럼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동영상은 단점이 있어요. 동영상의 단점은 뭘까요? 네, 다 봐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영상 하나, 제 썸네일 하나 올려놨는데 2021년 이거 모르면 SNS 마케팅 하지 마세요 라고 했고 뭐 10분 20분이에요 다 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내가 지금 보지 못한다 그러면 다 볼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옆에 카드뉴스는 어때요? 네, 뭐 유럽 여행 어디 가죠? 주주주주, 그죠?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강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도 급한데, 그죠? 동영상은 다 봐야 된다는 부담감과 이런 것들이 카드뉴스가 그런 걸 보완하기 때문에 컨텐츠는 이 두 가지 형태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만 중요해 라는 부분이 아니라 동영상도 단점이 있겠구나, 대신 장점은 높은 몰입도를 제공한다, 요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컨텐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라는 부분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제가 요새 교육들이 많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플랫폼을 잘 활용하라는 얘기를 결국에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내가 포토샵을 배우고 영상 편집을 배우고 프리미어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딥하게 배워서 학원에서 배워서 다뤘다 그러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실 필요가 없다. 왜? 플랫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갖고 와본데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예요. 뭐 캔바라는 사이트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거 쓰시면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사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랫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시면 된다고. 이 앞에 보여드렸던 요 썸네일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저기서 만든 거예요. 보면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 만약에 저게 안 돼 있으면 못 만들었을 거야 아예. 디자인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은 있어서 이렇게 조합해서 제가 원하는 단어들로 나열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캔버스나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 이제 컨텐츠 만드신다고 여기 보시면 뭐 프레젠테이션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인포그래픽, 카드 뉴스, 소셜 미디어 뭐 등등 있어요. 저기서 저는 유튜브에서 썸네일도 만들었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카드 뉴스 만드실 땐 저기서도 이제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보시면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저런 식으로 해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단어랑 이미지만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안에서 원하시는 형태를 고르셔서 운영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이트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서 제가 사이트를 안내해드리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트 명이나 이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다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다시 네이버를 검색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왜? 자세한 정보를 얻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이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제가 네이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창업하실 때 네이버 마케팅을 해야지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비중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지금 카드뉴스나 콘텐츠 만드시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눕기라는 사진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배경이 없어야 내가 어떤 이미지에 나를 넣거나 뭐 썸네일이나 제품 사진이나 로고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눕기를 딸 수 있는 건데 네이버에서 또는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요. 얘는 remove bg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사진만 올리면 그냥 자동으로 따져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배경 자체가 조금 거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으셔야 편하게 따질 수 있고, 배경이 조금 더 난잡하다 그러면 살짝 얘가 읽어내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찍을 때부터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제 사진도 저렇게 눕기만 따져서 저 이미지에 제 사진이 들어간 거예요. 뒤에 배경을 날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영역이다라고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색감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색깔을 조합해주는 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투컬러 콤비네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얘가 가장 최적의 색깔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창작의 영역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요 색깔 괜찮네, 또 이렇게 입혀봐야겠네 라고 보시고 선택의 개념으로 가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 컨텐츠 만들 수 있다. 창업해서 결국 여러분 하시는 스토리텔링, 내가 A부터 Z까지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올려야 되고 이미지적인 것들도 가능하면 이쁘게 올려줘야 좋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이나 사이트를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것들, 뭐 이제 핀터레스트를 많이 쓰죠. 여기서 궁금한 것들이나 트렌드, 결국 모방을 해서 또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아이디어 소스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어떤 창업 아이템을 찾을까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외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결국 보면은 너무 다 모든 것들이 시각화가 점점 되고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 사이트들이나 사진 보정, 이런 편집,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고 다뤄보시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작권은 뭐 저작권 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일단 그냥 심플하게만 말씀을, 왜냐면 저작권 강의 아까 말한 영상의 단점 때문에 뭐 40분짜리 다 보고 힘들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온라인에서 무료라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내용 증명이 날라오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무료로 써도 되는데 상업적으로 쓰지 말라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업적 용도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미리캔버스 같은 사이트들은 상업적 사용이 가능해요. 뭐 2차 가공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상업적 용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하시다라고 보고, 그냥 무료라고 쓰는 게 아니라 상업적 용도가 가능한지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온라인이 점점 되다 보니까, 예전에 오프라인은 이렇게 확률이 별로 없었어요. 체크가 되거나. 근데 온라인은 이게 전파력이 좋잖아요. 확장성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왕이면 다 조심하셔가지고 컨텐츠 만드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고, 거기에서 눈누폰트라는 여기 들어가시면 무료 저작권 사이트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 강의 안에 나오는 것들도 여기 많이 활용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미리캔버스를 통해서 디자인 플랫폼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심화해서 조금 키워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트렌드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중심 뭐냐면, 심화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키워드를 좀 분석해 볼 거예요. 타겟팅이라는 것들을 해볼 건데, 데이터 랩은 뭘 보기에 좋냐? 일단은 실시간적인 거, 인기가 갑자기 오르는 거, 트렌드를 좀 보시기에 좀 더 좋아요. 네이버 광고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심화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걔는 뭘 하기 좋냐면 타겟팅 하기에 좋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 성별, 연령, 내 컨텐츠를 누가 볼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요 데이터 랩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올라가는 것들 또는 어떤 분야, 그런 인사이트나 지역 통계를 얻기에 조금 좋으시기 때문에 꼭 한번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돼야 여러분들이 결국 자꾸 많은 사람들이 봐질 거잖아요. 창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싸라는 개념이 되면 좋은데, 컨텐츠를 올리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외부 어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인스타그램 오늘 수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아 내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가 올렸을 때 어떤 분위기가 맞춰질지를 미리 올려보면, 올리고 나서는 네, 수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보잖아요. 그래서 요 미리 보기라는 것 통해서 여러분 인스타그램도 미리 디자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썸네일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고 앞장 되게 중요하시니까 꼭 톤 맞추시는 거 중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이게 내가 신경을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서 채널이 성장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실제로 올리게 되면 막 기다려져요. 어떤 댓글이 달릴까, 이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채널들이 운영이 돼야지, 어떻게 또 올려야 되는데 막 부담 갖고 있으면 사실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온라인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즐기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예,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채널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하실 거면 조금 공부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요 유튜브 지금 보시는 채널에도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강사님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꼭 이 수업을 통해서도 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다른 것도 들어봐야겠구나, 아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저런 노력을 했겠구나 라는 것들만 이해하셔도 예, 기초편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하나 주시면 좋은데, 키워드 검색량을 조회하는 건데, 얘가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발행량을 알 수가 있어요. 블로그에 예를 들어 글이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이트들은 대부분 조회수를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발행량, 포화 지수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글이 뭐 월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 뭐 경쟁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네이버 광고라는 걸 제가 심화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요 기초편에서 이런 사이트들을 조금 활용한다. 아 되게 이런 정보가 많구나. 내가 이런 걸 좀 활용해야지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디어 트렌드와 창업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기초편이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적었다시피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라고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기 때문에 내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유튜브로 같이 봤잖아요. 라디오로 만약에 했으면 이제 잃어버린다는 거고, 본 것은 기억할 수 있어요. 왜?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하냐? 이해하시려면 오늘 배운 거 한번 직접 이해해서 해보시고, 그죠? 직접 해서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인스타그램도 아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직접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서는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Q&A 시간을 좀 가지실 건데, 네, 강의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Q&A를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못 적더라도 이제 심화반이나 또 오후에도 또 심화반 지금 라이브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스타에서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편하게 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주시고, 아무래도 기초편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나올 거란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예, 좀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가 무엇인지, 예, 어떤 창업을 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제가 분야나 업종이 다양하시다 보니까 좀 노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필요한 수업들을 맞춰서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기초편 이후에 뭐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다 우리가 녹화로 다 올라가니까 심화반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질문 한 30초 정도만 기다려 보고 없으시면 수업 마무리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우셨던 거 꼭 직접 해보시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질문은 지금 뭐 라이브로 보시는 분이 아마 일하시고 있느냐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유튜브라도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심화반에서도 여러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